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해강그룹 모든 사장님들이 정말 우리 이 시스템을 한 달 내내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독서 미팅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얻어가는 그런 생산적인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그룹에서 매일 아침마다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 그 날짜에 맞춰서 올라가고 또 하나 이제 리더 메시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공학 서적에서 발췌한 요약본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중에 오늘은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카네기 인간관계 론이라고 그러죠. 카네기 인간관계론. 보통 이제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가장 심플하게 정리한 책이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인 것 같아서 제가 선정 도서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 오늘은 이제 우리 리더 사장님들하고 우리 사장님들의 그 리딩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그 랠리가 여러분들 요번 랠리 너무너무 좋았고 랠리는 늘 좋죠. 예. 그 랠리를 늘 총괄해 주시는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이 어, 첫 번째 세터서부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잘 보이시죠? 제 말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두 개가 해가지고 지금 헷갈리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강그룹 사장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책과 그렇게 매우 친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은 우리 김승준 그룹장님이 하나하나 이제 정말 항상 타이핑 쳐가지고 올려주신 거를 저희가 아침마다 읽게 되는데 사업 초반에는 이거를 쭉 올라오면은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30일께 이제 매달 한 달씩 돌아가니까 어쩔 때는 진짜 안 읽고 그냥 넘어갈 때가 더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이번에 선정도서로 이 책이 정해졌을 때도 이미 올라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가지고 읽었는데 그 그룹장님이 써서 이렇게 타이핑해서 올려주신 걸 그냥 그 카톡방 안에서 글로 읽었을 때하고 이 책으로 온전히 읽었을 때하고 정말 너무너무 달랐어요. 너무너무 달라서 정말 이 책을 읽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원칙 1부터 원칙 8까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은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한 30가지 원칙 중에 이제 제가 1번은요. 비난이나 비판, 불평을 하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미인대칭 비비불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고 그다음에 비비불이 이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비비불 하지 말라 이거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만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책을 읽어 나가는 그 30가지 원칙 중에 유일하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원칙이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인 표현 하지 마라라는 그 부정적인 표현이 유일하게 이 첫 번째 원칙이다. 네.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을 이렇게 내세운 거겠죠. 섣불리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은 항상 되새겨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비평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한 걸 찝어내는 게 제가 잘난 건 줄 알았어요.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저걸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제 얼굴에 침 뱉는 짓이었고 나 자신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나도 그보다 더 못하면서도 그 사람의 그 비난거리만 잡아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그런 행동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책에서 "비난이란 집비둘기와 같다. 집비둘기는 아무리 멀리 날아가더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으로 되돌아옵니다."라고 얘기 써 있더라고요. 이 말이 굉장히 와 닿았고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게 언젠가는 정말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 얘기를 써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도 신도 사람을 그 심판하려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도.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같은 사람을 뭐 심판하려 하고 비난하려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rol프 소르고 회장님이 말레이시아에 그 지금은 CL이신 그 브렌다라는 CL 사장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말레이시아에 18년 전인가 20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 오픈을 했는데 20년 전에 오픈을 했으니 뭐가 있었겠어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오픈을 했었으니까 너무 또 거리도 멀고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장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불평불만을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는 그 회장님이 그 CL 사장 그때 당시 CL이 아니었겠지만 그 사장님들에게 불평불만을 하려거든 그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저는 이거 너무 현명한 정말 대답이었다. 우리 회장님이.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뒤부터는 제가 뭔가 '아 이거 너무 별론 것 같아요.'라는 그런 그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런 점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가 이 얘기를 들은 뒤로는 그래도 10번 하려고 했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로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은 뒤로. 그래서 그 해결책이 내가 생각이 나면 그 해결책과 같이 제시를 하면 되는 거고 해결책이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내가 그냥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다크를 닫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런 시스템이나 함께 사업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얘기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그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오히려 더 그 불평불만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하라."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거 100% 인정하거든요. 저도 진짜 위대해지고 싶고 예전에는 제 그 장래 희망이 잠깐 그거였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누군가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되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욕망을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채워주면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채워주는 건 바로 격려와 칭찬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이면 내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되게 많은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록펠러라는 그 위인이 같이 동업한 사람이 100만 달러 그 동업자가 실수를 해 가지고 1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1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면 막 완전히 진짜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록펠러는요. 그 사람한테 비난을 하고 막 비판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고 칭찬할 기회를 여기서 어떻게 찾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회를 찾았냐면 여기서 어떤 기회가 있겠어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치만 그 록펠러는요. 60%를 회수했대요, 그 동업자가. 그 손해를 끼쳤는데 60%를 회수했는데 그 60% 라도 찾은 게
당신이 정말 대단한 거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업자는 제가 동업자라도 정말 록펠러하고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무덤까지 같이 함께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가출한 주부들이 집을 뛰쳐나간 이유들이 대부분은 칭찬, 남편의 칭찬의 부족, 가족들의 칭찬의 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여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칭찬의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아첨은 이빨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이 네트워크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쓸데없는 칭찬이 나갈 때가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이 아닌 그냥 거짓 칭찬 있잖아요. 정말 이게 칭찬이야 뭐야 들어도 하나도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칭찬? 그런 칭찬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칭찬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비 오는 날에 지방에서 막 수유까지 온 파트너가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나는 어떤 칭찬을 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 그냥 정말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겉핥기식의 칭찬을 한다면은 "어머 사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요 정도로 끝났겠죠. 근데 내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비 오는데 이 길막히는 수유까지 이 휴일에 여기까지 온 마음을 한번 읽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집에서 진짜 오늘 비도 오고 비 와서 진짜 차도 엄청 많이 막혔을 텐데 오늘 쉬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세상에 그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오겠다고 마음을 돌려먹고 먼 길 오셨습니까?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그 사람이 마음을 먹은 기특한 마음을 칭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꿈쩍도 하지 않는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소를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힘으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 저기 가정부인가 그 여자분이 갑자기 오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송아지의 손 입에다가 손가락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앞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상대방을 설득해서 움직이려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원하도록 만들까?'라는 그 질문을 계속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 파트너나 누군가와 이렇게 "왜 이걸 안 해?" 예를 들어 "왜 랠리에 안 와?" 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랠리에 오도록 원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안 던지고 이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왜 랠리에 안 와? 왜? 왜?"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잔소리를 엄청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잔소리. 서로에게 절대 이득이 될 수 없는 잔소리들을 막 늘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하면은 사전에 이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 이 책에 되게 여러 번 나오는데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인제 저희 리더 미팅 할 때 랠리 애프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인제 이거에서 '그러면 랠리를 어떻게 오게 할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인제 생각을 해볼 때 '랠리를 어떻게 오게 할까?' 제가 이번에 랠리 릴레이를 했는데 저희 제 산하 방에서 죄다 진짜 당일치기였어요 처음에. 죄다 당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랠리 2 일차까지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남고 싶어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애프터에서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게 되면 남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랠리 애프터 때 저희 방은 수육하고 여수에서 올라온 김장김치 이걸로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벤트를 열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걸로 인해서 다 당일이었다가 많은 분들이
1박 2 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의 예시가 이런 거겠죠. 그리고 원칙 4는 다른 사람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네. 요거는 인제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을 궁금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네. 지금 몇 시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지나갈게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마니또 있잖아요. 마니또 다들 해 보셨어요? 마니또? 마니또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옛날 사람만 아는 거 아니죠? 네. 마니또 할 때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나 혼자 그 사람한테 막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관심을 갖고 '제가 뭘 좋아할까? 제가 뭐 어떤 선물을 좋아하면 제가 되게 좋아할까?' 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돼요, 저희가. 그런 마니또처럼 내 파트너나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순수하게 정말 뭔가 바라는 거 없이 순수하게 관심을 보이면 좋은 관계로 또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SNS 인스타에서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댓글을 달고 순수한 관심 때문에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댓글을 달아야 나의 인스타에 이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우선 내 댓글의 우선순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원리겠죠. 그리고 원칙 5는 미소를 지어라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마지막에 읽을게요. 그리고 원칙 6은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하라. 네. 강철한 카네기의 이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카네기가 토끼가 새끼들을 여러 마리 낳아 가지고 먹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동네 애들한테 토끼에게 줄 그 풀을 먹이를 가져오는 애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토끼 이름을 지어 주겠다 했더니, 네, 먹이를 걱정할 일이 없을 정도로 애들이 계속 먹이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토끼에게 지으려고. 네, 그런 여러 가지 피츠버그인가 거기에다가 강철 회사를 에드가 톰슨이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큰 회사였는데 어 그 사람이 나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거기에 강철 회사를 지으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 점에 너무 놀랐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냥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나태주? 나태주 맞아요? 나태주? 나태주 아닌 것 같은데?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이 글귀가 있잖아요. 시의 글귀가. 이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서로 사장님, 사장님 하더라도 한 번은 더, 네, 한 번은 맞아요. 김춘수. 네, 한 번쯤은 더 이름으로 불러주면서 김연경 사장님, 김승준 그룹장님, 박한슬아 그룹장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쪼끔 어 제가 인제 이건 잘 못했던 건데 뭐 이런 호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룹장님이라는 호칭을 되게 잘 못했는데 그것도 정말 내가 확실히 해 줘야 되는 이유를 이 구절에서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원칙 7 번째는 "경청하라. 자신에 대해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켜라."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요, 상담에 별다른 비결 따위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찬사도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호적으로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사람들은. 털어놓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들음으로써 생기고 후회는 말함으로써 생긴다." 너무 진짜 와닿는 얘기예요. 그 말을 내가 뭐하러 했을까 진짜. 이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듣기만 해서 후회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진짜 '괜히 그 말을 왜 했을까.'라는 후회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침묵은 예술이다. 웅변도 예술이다. 하지만 경청은 잊혀져 가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대부분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걱정이 있어요." 하고 누군가 파트너가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걱정을 해결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예.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그 정답을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테니 공감을 바라는 그런 그 상담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뭐 우리는 계속 똑똑하게 뭔가 이렇게 내가 해결사처럼 정답을 주려고 제가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정말 내가 공감도 되게 못했었는데 '공감을 바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거는 제가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 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게 제가 피밍 아웃 했던 거 처음에 뉴스킨 8 년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도대체 날 어떻게 볼까? 얼마나 뻔뻔한 년으로 볼까?' 막 이런 걱정 때문에 내가 PM을 시작했던 얘기를 2달 동안은 하지 못하고 입에 진짜 자크를 채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극복을 하고선 처음에 딱 올렸잖아요. 올렸더니 대부분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만뒀는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100명 중에 진짜 1-2 명이었어요. "왜 너 왜 그만뒀어? 너 뉴스킨 그렇게 뭐 하다더니 왜 그랬어?"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게 뭔데? 네가 옮겼으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건데 그게 뭔데? 나도 지금 영양제 필요해. 나도 돈 필요해."라는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처음에 피밍 아웃을 했을 때. 그래서 피밍 아웃을 하는 수많은 우리 파트너들 뉴스키너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심 없다. 오히려 당신이 주는 새로운 정보와 그들에게 정보를 주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거에 더 관심이 있지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 5번째 "미소를 지어라."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이 구절이 앞으로 그냥 이거를 계속 읽어 보려고 저도. 이게 그냥 우리 사업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의 전부. 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만 내가 진짜 매일매일 읽어 봐도 '인생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네 읽어 보시고요. 여기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되게 급히 마무리하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참 좋은 내용을 이 시간의 제약을 받아 갖고 이게 더 들을 수 없는 게 아쉽지만은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정소진 그룹장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마지막에 나온 거 그거 꼭 좀 그룹방에 올려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해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너무나 많은 좋은 글들이 많은데 그런 걸 뭐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다음 우리 박한슬아 그룹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슬아 그룹장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한슬아입니다. 네, 저는 PPT는 준비를 못 했어요. 어제 김승준 그룹장님께서 이제 독서 미팅 발표를 부탁하셨는데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오케이를 했는데 사실 미팅을 계속 다니느라 PPT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말로 제가 읽은 부분에서 이렇게 좋았던 점이랑 그다음에 제가 느낀 점들을 좀 공유를 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원칙 9 정소진 그룹장님 이어서 제가 원칙 9 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제 원칙 9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여긴다. 또한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과 칭찬은 아주 강력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1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 제가 가장 못했었고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게 다른 사람의 어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결국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있지만 정작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 줄까.'라는 고민은 반대로 좀 적게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는 게 우선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에게 베풀어라.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원하고 적어도 자신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낌없는 칭찬을 원한다. 라고 하는데 이 칭찬이라는 게 사실 저도 좀 칭찬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입에 발린 칭찬은 내가 상대방한테 들었을 때도 크게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칭찬을 하려면 내가 그 사람을 많이 관찰을 하고 정말 진심으로 애정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보면 쪼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칭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그러면 그 상대방도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한테 쪼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칭찬도 어 '고민을 하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아주 강력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점에서는 나보다 뛰어나다. 나는 그들로부터 그 점을 배운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르치고 뭐 배우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후원하고. 근데 우리가 꼭 그룹장님들이나 스폰서님들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배우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뭐 인성이라든지 뭐 배려심, 겸손함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런 칭찬 내가 건네는 칭찬 한마디가 정말 저는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 편으로 강력하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그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트너사님들을 대할 때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어 진심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해강그룹의 주요 일원이고 주로 사업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다음 이제 원칙 10번째는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리크루팅 대상자를 만나거나 또는 뭐 스폰서나 뭐 파트너와 대화를 할 때 논쟁거리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논쟁을 피하라. 그 논쟁에서 져도 지는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결국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결국 그 논쟁에서 내가 설사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설사 이기더라도 결국 그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팅을 나가서 프로스펙터를 만났을 때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옳지 않은 그런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대부분 중간에 말을 자르고 "아 그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요."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냥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다 듣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스킬을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을 삼가고 논쟁을 피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이다. 그랬을 때 저희도 이제 미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하고 지나가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갔을 때 말을 하고 지나갔을 때 오히려 후회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참고 넘어갔을 때 '아 그래 말 안 하길 잘했다.' 이랬던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을 줄이고 경청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내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국 사람들은 옳은 말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옳은 말을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 끌리고 또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또 신뢰를 갖게 하고 또 나의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때 사라진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논쟁이 아니라 재치나 화해,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야기할 때 비로소 오해는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에 논쟁을 피하는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공유를 하면, 첫 번째로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믿지 마라.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라. 네 번째,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 세 번째, 다섯 번째, 솔직하라. 여섯 번째, 상대방의 생각을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라. 마지막으로는 행동을 뒤로 미뤄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 더 고민하고 어 이제 논쟁거리에서 좀 피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결국 논쟁에서 이겨도 감정을 얻어내지 못하면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원칙 11로 넘어가면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라라는 챕터인데요. 어 여기서 이야기가,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은 마치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난 듯이 제안하라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네트워크는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렵다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근데 가르치고 지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의 생각에는 '우리 함께 이렇게 좀 해 보자.'라면서 제안을 해 보는 거. 그렇게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거나 아니면 또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전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경험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점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걸 배웠어."라면서 쪼끔 간접적으로 좀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말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을 추천을 하거나 책을 선물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읽으면서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좀 간접적으로
권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11년 전에 시작을 할 때 시작하자마자 저는 한 6 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나 다 알고 어떤 사업 설명을 들어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내가 뼛속 깊이 네트워크를 이해했다고 느꼈던 시점은 거의 한 3-4 년이 지난 후였거든요. 그때는 내가 '아 이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라는 거를 깨닫는데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설프게 알수록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알면 알수록 아는 게 많아질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논리적인 사람은 없습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음 여기서 이제 "사람을 설득하려면 외교적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견을 발표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확실히 틀렸다면 이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채찍질하거나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우리 뭔가 함께 검토해 볼까?"라는 식의 제안을 해 보라.'라는 그런 조언이 나와 있네요, 이 책에. 음. 그리고 그다음에 원칙 12 번째는 "잘못을 했다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예요. 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의 자부심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넓고 큰 도량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을 제발저린 제발저려서 막 변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빠르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또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마음이 이제 녹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빠르게 그러니까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빠르게 사과하고 인정하고 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잘못을 먼저 내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남 탓을 하지 않기라고 적어 놨네요, 제가. 음. 그래서 이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양보를 한다면 당신이 기대한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다." 뭔가 내가 양보를 하면 처음에는 약간 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얻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이제 쪼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칙 13 번째,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상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붙여서는 결코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대화를 나눈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만일 만일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상대방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고객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파트너와 소통할 때도 뭐 스폰서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을 만날 때는 이제 진심으로 그 사람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이제 우러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전달할 때도 정말로 이제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심으로 전달하고 파트너들에게도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적인 당신의 편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라는 것을 그런 진심을 전달을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한 통의 쓸개즙보다는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파트너들에게 잔소리나 쓴소리가 아니라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이나 칭찬, 그리고 나에게 없는 그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면서 오히려 내가 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에게 필요한 강의 추천 링크를 보내 주거나 뭐 "책을 선물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 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예전에 이제 제가 뉴스킨 할 때 얘기인데 제 그룹의 그룹장님이 항상 카톡에다가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막 비전적인 이야기, 막 에너지를 올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래선 안 되고 저래선 안 되고 항상 잔소리를 너무 장문으로 올리셔 가지고 거기에 다 대답을 하는 사업자들이 정말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조직이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줌 미팅에 들어가면 그렇게 맨날 잔소리를 하셔 가지고 점점점 들어오는 인원이 줄고 이랬던 분위기를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참 리더의 그런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그때부터 많이 느꼈었고 해강에 와서는 그런 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내가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즉시 '네.'라고 대답하게 하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서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라. 그래서 음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부드럽게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은 상호 존경에 근거한 공감대 형성에 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주제, 서로 동의하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먼저 시작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이기게 된다. 너무 강하고 하면 부러진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음, 칭찬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리더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박한드라 그룹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았어요. 내용이 너무 좋았고, 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박한스라 그룹장님이 어떻게 파트너 스폰서와 같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 그 주제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있잖아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모두 다 외우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야,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단 한마디라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박한스라 그룹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다 들어 있어요.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냥 마음에는 감정이 딱 틀어지면은 모든 관계 끝이에요. 그때 당시 금방은 끝이 안 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절대 스폰서님이 파트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직선 화법으로 딱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내 파트너가 내 속을 너무 썩이고 막 이러면은요. 그냥 달래서 이렇게 독서 미팅에 들어와서 듣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강의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하잖아요. 시스템 강의 속에서 듣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네트워크에 와서 배운 것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여러분들 말이 나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시스템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들 이걸 그냥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우리 전종태 사장님 음소거 해제 제가 요청했어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랠리에서 한번 인사드렸고, 2달 전인가요? 그때 독서 모임에서 그 10가지 습관, 두루마기 거기서 한번 인사드렸던, 어, 아직도 저는 전종태 사장 그게 좀 안 맞고, 전종태 원장,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게 좀 익숙해서 전종태 원장, 이제 전종태 사장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전종태입니다. 제가 오늘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중에서 15가지부터 24가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거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줌에서 강의를 하고 하면 그 후기가, 이렇게 강의를 들어봤더니 이런 부분이 좀 남았다라든지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되게 강의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이제 반성도 되고, 또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이 몇 자 적으면서 이 복기가 되고 그다음에 복습이 되면서 자기가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오늘 독서 모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남았다, 좋았다라고 한다면 짧게라도 우리 그룹 방에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뭐 선물이 좀 있지 않나?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이제 수학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학년당 4개 단계로 해서 그 연산 책자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 책자를 하나씩 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될 테니까 후기 한번, 오늘 김승준 그룹장님 깜짝 놀라실 정도로 후기 좀 이렇게 한번 좀 달아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칙 15번째는 상대가 이야기하라. 계속 반복되죠. 아까 우리 앞에 그룹장님들이 발표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성주 그룹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거, 특히 영업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하는 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거가 철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요걸 하면서 지금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제가 어디에서 봤더니 어느 영어방에 영업 비법이 있다라고 해서, 영업을 그쪽 그 계열에서 최고의 영업을 달성한 분한테 영업의 어떤 비법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됐더니, 그 부분이 딱 한마디 하는 부분은 그거였답니다. 나는 그냥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공감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잘 들어주고 공감했더니 자기가 나중에는 제안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이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면서, 자기는 영업을 되게 쉽게 했는데 쉽게 했던 부분이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눈을 보면서 공감해줬다라고 영업 비법을 얘기하더란 겁니다. 알면서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PM 사업을 이제 들어와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초보자라 그런지, 제가 교육 사업이 이쪽에 있는 부분에 상담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그런데 PM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듣지 않고 잘 말하려고 너무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들으면서,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이 어떤 포인트가 이 부분이었다. 내가
여기 아직 자신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조급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과하게 지금 내가 지금 했던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게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딱 제가 맡은 원칙 15번째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내가 왜 PM 사업을 하면서 교육 사업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PM은 어려운지를 피부적으로 깨달았던 부분이 여기 상대방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걸 경청하고 공감하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PM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뭐 목적이라는 목적을 그렇게 갖고 만날 망정 상대방한테 내 걸 어필하고 제품을 어필하고 보상을 먼저 어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한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잘 찾아보고 공감하면서 제안하자. 그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16번째 원칙은 스스로 생각했다고 느끼게 하라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어떤 부분을 두 개 제안했을 때 결정을 내가 하고 상대방은 따라오게 하는 경우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결정을 하고 내가 따라가는 경우 똑같은 거지만 결국은 결정권자는 그 자기가 그걸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 딸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어떤 고객하고 만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언제 가져오세요? 언제 가져오세요? 이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결정권을 주면서 그 결정권에 내가 맞춰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해봤더니 이게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제가 일이 있고 그 상대방이 그 선택을 했을 때 항상 제가 그 일의 어떤 부분을 맞춰서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한 거가 객관식으로 2개 내지 3개 내가 할 수 있는 날의 어떤 시간의 여유를 두어 놓고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요일과 날짜까지 같이 물어보면서 이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나한테 맞는 어떤 부분을 가져가는 거지만 결국은 선택은 상대방이 하게 해서 그 선택을 한 상대방의 뭐랄까 조금은 결정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하는 어떤 부분으로 가본다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넛지 효과라고 표현되는 본인이 뭔가 하는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강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 뭐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여자 사업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화장실 가면 소변기에 파리가 한 마리 그려져 있거든요. 그 파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 파리가 왜 그려져 있지? 처음에 저 궁금했는데 본능적으로 파리를 맞추고 싶거든요. 저 파리 빨리 내려가라고 맞추고 싶은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뒤에서 소변기 뒤에 있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오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넛지 효과인데 이 넛지 부분을 좀 잘 활용해 본다면 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결정권은 상대방한테 주고 스며들듯이 아까 우리 박한슬 불장님이 교육하지 않은 듯하게 교육을 하는 거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보고 이걸로 자기 거 무기를 장착한다면 이 미팅의 어떤 부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이제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전에 봤던 글귀에서 2500년 전에 노자가 했던 얘기가 바다가 시냇물과 강물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바다가 시냇물과 강물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시냇물과 강물을 받아들여서 큰 바다가 된다라는 글귀가 여기랑 같이 매칭이 좀 됐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 스스로 상대방한테 생각하게 하면서 밑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어떤 부분의 표현력을 갖고 본다면 그 판단 그리고 사업 이 부분에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의 어떤 유지 부분이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더 큰 기회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자의 어떤 문구가 생각이 나서 노자 말씀까지 한번 드려봅니다. 자, 거의 이야기들이 비슷해요. 30가지 중에서 제가 쭉 봤는데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듯 반복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뭐 우리 이제 사자성어로 해서 역지사지, 상대방의 관점으로 가서 보면 싸울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으로 가면 섭섭할 일도 없을 거고, 상대방의 관점으로 가면 실패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상대방의 관점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순간적으로 막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는, 조급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이 보이지 않는데, 항상 자세히 어떤 부분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저 역시 20년 넘게, 거의 20년 동안 돈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돈을 받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이 이 가방에 이 주스를 넣고 파워 칵테일하고 액티바지를 넣고 고객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잘 들리지도 않고, 아까 이제 똑같은 관점의 이야기로 이거를 어떻게 소개할까, 그 부분의 이야기만 들어가다 보니까 역지사지의 자세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역지사지의 자세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상대방은 분명히 제가 이야기한 제안에 갑자기 저 사람이 와서 이 주스라고 주면서 먹어봐라, 그리고 이걸 하면 보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를 좀 이상해 보면서 왜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왜 그러지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그걸 보고 상처를 받고 의기소침해지고, 이거 사고 힘들다라고 느껴보고, 그 다음에 좀 주춤하기도 하고 했는데, 상대방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저를 안 지 20년이 넘은 사람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분명히 그랬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당연한 얘기였는데 나 혼자 상처받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번에 하여튼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어느 분이, 저 아는 분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요즘은 왜 교육사업 부분에는 잘 얼굴이 안 보이고 그 다단계 사업으로 완전히 넘어가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왜 표현을 이렇게 할까라고 하면서 할 뻔했거든요. 아마 제가 이 카네기 인간관계 30까지 발표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으면 저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표현이 조금 잘못돼서 투박해서 그렇지,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었겠더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분도 이해가 갔고, 그 전화 끊고 나서 이분은 2월 안에 반드시 PM 주스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18번째는 상대방의 생각에 동정심을 가지고 공감하라. 상대방의 생각에 동정심을 발휘해 준다면, 그리고 공감해 준다면, 상대방은 그 어루만져주는 그 마음의 포용력에 자기를, 내가 한 번 어루만져주면 그 사람은 그 대가에 어떤 반대로 10번 이상 만져줄 겁니다. 이거는 꼭 뭐 어떤 이 사업적인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교육심리학에서 아더 게이츠 박사라는 분이 교육심리학 책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 놨냐면,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 곧 동정심을 원한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자기 상처를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한테 나 상처났다, 또는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상처를 일부러 내면서까지 동정심을 받고 이 관심을 받기 위한 어떤 부분에 교육적인 심리학, 교육심리학에서 이 표현을 해놨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도 상대방이 나를 봐주고 상대방이 나를 응원해주고 동정심을 갖는다면, 거기 부분에 큰 공감과 그 반대의 사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역시 그랬지만,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상대방한테 내가 그만큼 베풀어준다는 어떤 마음이면 그 이상의 부분으로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불편한 점, 힘든 점, 그 부분을 같이 보게 된다면 그 불편함과 힘든 부분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분명히 사업적인 확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M 제품은 몸이 불편한 분한테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한 분한테는 돈의 어떤 부분에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정심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기회를 제공드리고 설명드린다면 분명히 상대방으로부터 큰 호응과 기쁨 같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19번째 원칙에 상대 내면에 호소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 내면에 사람들은 행동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 행동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행동에 어떤 이 이유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표현들을 해보면 동기죠, 동기. 움직이게 하는. 그러면 이왕 동기가 들면 내적 동기가 생기게 하면 되게 좋겠네요. 내적 동기라는 건 이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서 이걸 막 하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불만 지펴주면 그 다음부터 불이 타는 거는 그 상대방이 스스로 이렇게 타면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면 그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기에 호소해준,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에 상대 내면에 호소해 주는데 그 호소가 뭐 어쩔 때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분도 있고 어쩔 때는 뭔가를 제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호소를 하게 된다면, 즉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면 인간관계 또는 사업관계, 어떤 관계든지 원활하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원칙 20번째로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라고 돼 있네요. 제가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라고 하면서 본 부분으로서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이제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표현을 해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해야겠지만, 그 인스타가 됐건 뭐 예를 들자면 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지금 분들을 보니까 각자의 어떤 요소들 SNS를 활용하건 아니면 다른 부분이 활용되건 그런 부분에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쇼라고 생각하지 말고 쇼맨십을 발휘하면서 자기를 PR하면서 이 사업의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해봐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PR이 뭔가 봤더니 PR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는 게 PR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즉, 쇼맨십을 좀 발휘할 때는 말이에요. 저도 이거 하면서 되게 아직도 힘든 거가 자꾸 느껴지는 게, 제가 김승준 그룹장님 보면서 와, 되게 부럽다라고 느껴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쇼맨십 부분이 되게 부러워 보였거든요. 요번에 랠리에서 그 정소진 그룹장님 거 그 빨간 마이를 입고 그 춤을 추고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저건 아무나 못하는데 저건 진짜 돈을 주고 뭔가를 시켜서 저건 나한테 저걸 시켜보면 나는 정말 못할 건데 야, 부럽다라는 생각 앉아서 구경하면서 박수치면서 봤거든요. 부럽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 거고, 또 하나 우리 한성주 그룹장님이 이제 요번에 하면서 그 랠리 하면서 밖에서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 강의 주신 그 강의 내용에도 있었고, 또 한성주 그룹장님이 상황에 맞는 마이 스토리를 적재적소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주셨거든요. 되게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옆구리를 툭 찔러도 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의 반복을 좀 통해서 좀 내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상황이 뭐 100개가 되겠습니까? 200개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가지, 하나도 10가지 정도 상황에 마이스토리를 제품에 관련된 거, 보상에 관련된 거,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놔서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이스토리만 잘 만들어 놔도 좀 쇼맨십에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해봤는데 만들어 보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장님들 그리고 먼저 가신 선배님들 거 유튜브도 보고 지금 보고 있는데 솔직히 좀 어렵네요.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전 정신을 자극하라. 원칙 21번째입니다. 원칙 21번째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버드대의 로젠탈 교수가 1980년 중반대에 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20명 정도, 20% 정도의 아이들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지능 검사를 전체를 해보고 20% 정도의 아이들만 따로 뽑아서 마치 그 아이들은 특별하게 이 지능이 높은 것 같이 표현을 해주고 이 선생님한테 뭔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뭔가 주목을 받는다는 어떤 느낌을 이렇게 던져주고 나서 그 아이들은 물론 뛰어난 아이도 있지만 그 아이들 중에서는 지능 지수가 굉장히 낮은 아이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지능 검사를 해봤더니 거의 20%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보다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표현되는 부분의 어떤 심리 실험이었는데 도전 정신을 자극해주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의 어떤 부분, 관심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저 역시도 그렇게 해볼 건데, 아직은 제 밑에 1대밖에 없지 2대까지 넘어가지는, 한 분 생겼네요. 어제 생겼고, 그저께 랠리 때 생겼습니다. 2대 이제 생겼는데, 그분들 해가지고, 지금은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 밑에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이분한테는 사업적인 설명을 해주려니까 수요센터 데리고 가보려니까 이분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제 스스로가 먼저 결론을 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고 관심을 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도전 정신 자극해서 그분들도 사업 어떤 부분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피그먼 효과 감안해서 도전 정신 자극해서 한번 사업자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10가지를 내니까 한참 했는데 긴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칙 22번째는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아까 앞에서도 중복됐던 건데 고래도 춤추게 하는 뭡니까? 칭찬이죠? 네.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가장 아이들한테 힘이 되는 건 칭찬이에요. 아이들도 칭찬을 해주고 응원해주고 못했는데 틀렸는데도 와, 또 이만큼 틀리긴 했지만 요만큼까지 간 거, 이 풀이 과정 요만큼 간 거는 다음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속으로는 화가 나죠. 아우, 이거 또 틀렸어라고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겉에 표현에 아이한테 응원해주고 칭찬을 해주게 하는 거는 그 아이한테 엄청난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거로 보여지고 그런 경험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춤추게 하는 칭찬,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놓고 밑에 파트너님들이 생기면 칭찬 엄청 해주면서 춤추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칭찬은 치과 마취제가 있는데 그냥 저도 저번에는 여기 2달 전에 할 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운동하다가 앞니가 부러져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임플란트를 꽂아서 이제 벗었는데 임플란트 이거 빼고 꽂고 하는데 드릴로 받고 하는데 마취제가 없었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취제를 발라줌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소리가 괴롭고 힘들지만 아프지는 않고 그 순간에 넘어갔거든요. 그런 것 같이 칭찬은 그 힘듦과 고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마취제 역할을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취제 역할을 해주는 칭찬, 과해도 과할수록 좋은 게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칭찬하고 또 감사의 말씀으로 표현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마취제 역할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래서 자기효능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효능감을 느껴질 수 있는 서로 간의 효능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칭찬과 감사를 해보자라고 또 역시 다짐을 해왔습니다. 자, 비판과 충고는 간접적으로 하자. 원칙 23가지네요. 아까 칭찬은 과하게 해주고 비판과 충고는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간접적이지만 비판과 충고는 더더욱 간접적으로. 이 어렵죠. 이거 역시 듣다가 특히 가만히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소주 한 잔 먹다가 이런 얘기 나오면 갑자기 훅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에 대한 인정해주고 가만히 듣다가 좋아 좋아 그런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러나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단절시키고 나의 얘기가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인정해주면서 거기에 추가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화의 기법이라면 서로 비판과 충고를 하지만 되게 기분 나쁘지 않고 서로 간의 상생의 어떤 부분으로도 충분하겠다. 간접적으로. 칭찬은 과하게, 비판과 충고는 간접적으로 하자. 자, 이제 24가지 마지막입니다. 상대방을 비판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라는 게 원칙 24가지입니다. 딱 이거는 한마디로 잡으면 될 것 같았어요. 개구리 울적일적 시절 생각하자.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고 몰랐던 시절 생각하면서 초보에 했던 부분에 이런 경우들 인정해주고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구리가 지금 계신 우리 선배님들한테 올챙이의 어떤 상황으로 많이 여쭙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면 많이 보고 배워서 PM으로 또 다른 삶을 개척해가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다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0가지를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고 너무 정신없이 이게 10가지나 되다 보니까 임팩트 있기를 못하겠고 좀 늘어졌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제가 이 30가지도 마찬가지고 이 10가지를 보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가장 큰 단어가 뭔가라고 봤더니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사랑과 배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근거를 두고 그리고 배려하면서 인정하면서 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판매나 제가 생각하는 사업 또는 마케팅은 상대방의 불편함을 들어주고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건 가장 큰 사업이고 가장 큰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PM이 제품으로서 이 제안을 드리고 이걸 드신 분들 중에 이거 싫어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사업 초기이지만 저도 거의 못 보고 그래도 이 제품 먹어서 좋아 고마워 소리를 한두 달 있다가 전화도 받고 하고 있거든요. 제품력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됐고 제가 빠져든 보상으로서는 인정이 됐고 그러면 건강과 돈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의 불편함을 충분히 개선해드리고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이 PM이야말로 사업적으로 큰 기회이며 저한테 주어진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한테 주어진 어떤 그 미래의 사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카네기 30가지 10 중에 15번부터 24번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PM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전종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원장님 출신의 우리 전종태 사장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설명 잘 해주셨고 우리 전종태 사장님이 이렇게 리딩하실 때는 묵직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우리 권경희 그룹장님한테 우리 전종태 사장님이나 우리 이재호 사장님께서 빨리 이제 직급 올라가셔갖고 리더로서 또 어른으로서
그룹을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되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변화는 그룹장님 라스트 장식해 네,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아름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에서 25번째서부터 이제 30번째 원칙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김승준 그룹장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챕터를 먼저 고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부분 뭐 중간 부분 다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좀 배우고 제 것으로 더 익히고 싶은 부분이었어 가지고 이 뒷부분을 좀 선택을 하게 됐고 오히려 제가 준비하면서 훨씬 더 많이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공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장은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누구도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명령이라 할지라도 무례한 명령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마음이 오래 지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물음표를 사용해서 요청을 해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어떻겠어요?" 이런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자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내가 리더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내가 하는 게 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쪼끔 대변하는 게 뭐 "꼰대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더 묻고 제안을 하면서 함께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요청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배우게 됐었고요. 그리고 26장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 주어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소하게 이런 부분들이 좀 놓치게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친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조금 더 친한 지인들이 함께 와서 사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세심하게 케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이 장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비록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상대방의 체면을 잃게 하면 그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일지라도 나에게는 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죄악이다. 라고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죄악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 보고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서로. 근데 세심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고 이런 체면을 세워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는 보통 타인의 실수를 찾아내서 그 실수를 드러내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멈춰서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사려 깊은 언어를 사용해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죄악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예시가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었어요. 이 26장에서 나온 예시에서 어떤 마케팅 이제 전문가가 식품 회사의 마케팅 전문가가 이 어떠한 이 식품의 마케팅 기획을 맡게 되었는데 그 실험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 기획이 잘못돼서 완전히 좀 어그러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미팅에서
그거를 그 실수를 뒤늦게 알게 돼서 상위 팀장에게 보고도 하지 못한 채로 미팅에 들어갔는데 그 마케팅 하시는 분께서 그거를 이제 "이런 과정으로 실수를 내가 했다. 그래서 다음번까지 다시 이제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꽤 큰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위에 있는 그 팀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 시행하다 보면 실수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수마저도 이제 뭔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여기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래도 그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커버를 한 거 굉장히 이제 잘한 부분이다."라고 오히려 이분의 이제 존엄성을 더 지켜주고 체면을 세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팀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믿어주는 그런 태도로서 사실은 이분이 '내가 더 이 믿음에 앞으로 좀 더 실망시키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고요. 27 장 27 장은 잠시만요. 27 장은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라. 또한 진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하라. 동의는 진심으로 칭찬은 아낌없이 하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칭찬은 인간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 주는 햇볕과 같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진짜 전종태 사장님께서도 해 주셨지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은 "똑같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고 사실은 칭찬을 받았을 때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할 정도로 우린 누구나 사실은 그게 칭찬을 이렇게 이분이 잘 해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누구나 기분이 좋죠. 그래서 "영혼을 따뜻하게 해 주는 햇볕과 같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저명한 행동 심리학자인 스키너는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비난을 줄이고 칭찬을 많이 하는 환경에서는 동물이나 사람들의 장점이 살아나고 좋지 못한 단점은 관심을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 사라진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라는 이제 부분이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강점혁명이라는 책도 사실은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가 이제 타고나기를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다 있듯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팀이 만나서 그 팀이 강력해지는 건데 내가 내 장점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단점에만 뭔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단점만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의 장점을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게 성공으로 향하는 굉장한 지름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에서의 칭찬을 하는 상황, 서로 격려를 해 주는 상황에서 이 잠재력과 장점들이 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단점은 관심을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라졌대요. 단점이 사실은 단점만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단점만 보이잖아요 진짜. 근데 이 사람을 정말 장점만 보려고 하면 장점만 보이듯이 그게 나의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은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반성도 많이 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시 또 깨닫고 적용하려고 하고 이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잠재력은 비난을 받으면 시들지만 격려를 받으면 찬란히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잘 새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래요. 아주 작은 진전에도. 여기서 나온 예시가 뭐였냐면 어떠한 강아지들이 이제 서커스단에 딱 입단을 하면 처음 들어온 초기 강아지인 거죠. 초기 강아지. 그럼 초기 강아지는 막 실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초기 강아지가 뭔가 하나를 탁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고기를 주면서 칭찬을 막 해 주는데 그 똑같은 걸 또 실수하다가 또 한 번 성공하면은 같은 거를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칭찬을 엄청 퍼부어 주는 거죠. 또 막 고기를 주고 막 간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을 때 그거를 엄청나게 이제 제대로 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아니 이 초기 강아지가 이 초기 강아지가 엄청나게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사람들에게는 발전을 시키려고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을 왜 안 쓰고 비난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진짜 이게 그래서 아주 작은 진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칭찬을 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진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쪼끔 했고요. 근데 이제 누구나 칭찬받기는 좋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냥 진지하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칭찬 만약에 어떤 초기 사업자나 뭐 내 파트너가 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너무 예쁘시다." 그다음 주에도 또 너무 예쁘시다."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거의 뭐 약간 영혼 없는 칭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칭찬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칭찬을 받으면 우리도 다 느끼잖아요. '아 그냥 그냥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장님 진짜 오늘 한 스카프가 너무 뭐 얼굴색이 확 살면서 너무 예뻐 보인다."라든지 뭐 "머리 스타일이 쪼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너무 예쁘다."라든지 "오늘의 강의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다."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칭찬을 했을 때 감동이 크다는 거죠. 정말 가슴에 와 닿고. 근데 이런 이제 진정 어린 칭찬에는 사실은 이 원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쿵 했어요. 사랑이 있지 않으면 이런 진심 어린 칭찬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이런 아주 작은 진전의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아첨이 아니라 진심 어린 그 사람도 상대방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칭찬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28장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 주어라. 이 부분은 이제 당신이 그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들은 그 신뢰와 존경에 걸맞게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그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훌륭한 명성은 젊은이들에게 광채를 주고 노인에게는 위엄을 가져다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누군가 내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다라고 상대방이 느끼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의 인정을 본인이 느끼시면서 오히려 그 명성에 더 걸맞는 사람이 이제 되게끔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리더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팀원들이 잘해 준 덕분이고 어떤 게 만약에 어떤 일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요. 29장 "격려해 주어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그래서 "실수와 약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라."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은 타이밍에 맞게 아낌없이 격려하고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일이다. 격려를 아끼지 말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라는 이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가장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실수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도전을 안 하는 사람은 실수가 없겠지만 무언가 계속 더 높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면 실수나 실패는 무조건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격려를 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만약에 나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아까 박한슬아 그룹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나도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던 리더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것을 전해 주는 게 정말 '그게 네트워크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책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느꼈고요. 29장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만이 반드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자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해강에서 정말 이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세상에 다 가능하도록 갖춰진다라는 말을 맨날 김성근 그룹장님이 해주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마인드셋이 강력한 사람일수록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자는 기회를 기다리지만 강자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격려를 이제 해줘야 되겠고, 나의 팀원들에게도 격려를 해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30장입니다.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이 부분은 진짜로 이거는 PM 사업이다라고 사실 생각했어요. 30장은. 제가 늘 저도 말하는 거고,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뭔가를 상대방에게 제안할 경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상대방이 얻게 될 이익을 알려주면 상대방은 그 일을 기꺼이 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때가 많잖아요. "나 단품만 먹을래." 이러는데 막 오토십 먹어야 된다고 하고 아니면 "나 그냥 먹기만 할래." "아니 넌 매니저를 패스해야 된다." 막 "나 그냥 나는 대충 이렇게 쪼끔만 소개하고 사업하려 하는데." 초대를 해야 되고 막 "수요 한 번만 와라." 이렇게 뭔가 제안을 사실은 그다음 단계로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 왜 하나? 수익 너무 좋다고 왜 하나? 왜 하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오기 싫죠. '왜 저렇게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여기 오게 되면 너 여기서 진짜 내가 이제 자부하는데 "여기 우리 서울에서 진짜 에너지 제일 좋은 곳이라고 너 너무 자부한다. 이곳에 가면 이 PM을 통해서 너가 돈을 잘 벌고 싶어 하잖아. 여기서 이 성공하신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으면서 너도 그런 단계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고 이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거다."라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분이 얻게 될 이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림을 그려 준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얻게 될 이익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려 주는 사람일수록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서 성공하는 리더는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실하게 사람을 대한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이익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익에 집중하라. 그래서 그냥 내가 돈 벌고 싶으니까 뭐 풀세, 내가 뭐 하고 싶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매니저 패스라면 나중에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니즈 파악인 거죠, 이거는. 뭘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한다.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감정에까지 공감을 해서 완전히 내 편이 되겠죠, 사실 이러면.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물어보면서 니즈 파악을 해야겠고, 네 번째는 내가 제안한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신에게는 이런 큰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려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번째를 말을 할 때는 다섯 번째, 그 이익이 그냥 뜬금없는 게 없는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3 번, 4 번에서 상대방이 니즈를 말했던 거. 상대방의 니즈 파악이 정확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망과 일치하도록 그 이익을 안내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건강만 좋아지고 싶은데 계속 뭐 다른 거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이제 니즈에 맞춰서 최대한 그려 줘야 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 부탁을 할 때는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암시하라. 결국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음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이것이야말로 PM 사업을 적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카네기 인간관계 30 가지 원칙이 사실 굉장히 저도 지금 반복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에 대한 인정과 칭찬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용 우리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변아름 그룹장님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속이 다 후련해요, 이제. 왜 후련하냐면은 정말
아침마다 올라가는 짧게 요약한 거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전달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 그룹원들이 그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을 가지고 오늘 다 같이 한번 다 이렇게 나눠서 너무 좋고요. 이거는 1일서부터 30일까지 각 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걸 갖다 한 번씩 보고 나가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변화른 그룹장님이 25장서부터 30장까지 해주셨는데 그 25장서부터 30장까지 그 각 챕터는 리더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화면 공유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결국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리더가 돼야 돼요. 결국은 절대 혼자 큰일 못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큰일, 위대한 일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 하려면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영향력이고 영향력은 또 신뢰거든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 리더십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 함께 뭔가를 해낼 수가 없어. 함께 뭔가를 해낼 수 없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큰 돈을 벌 수가 없고 리더십이 그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 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핵심이 리더십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은 리더십이 씨가 말랐어. 그러니까 다 리더가 돼야겠다고 정말로 진짜 이렇게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너가 해. 너가 해. 기본적으로 이 말을 잘한다고 내 목적이 한다는 얘기는 소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막 이게 언변과 그게 아니라 정말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혹은 대의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다? 리더십이죠. 리더십이 크면 함께 뭘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큰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겠죠. 죄송해요. 저희 목소리 들렸죠? 제 몸자 왜 저런 거 쓰고 왔나. 다들 잘 보셨어요? 다들 보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독서 미팅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줌 미팅의 그 제목을 해강그룹의 원동력, 정신적 자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쌓아 나가면 반드시 보이는 결과물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갑에 동전 한 입까지 책을 사서 읽어라. 그러면 살찌워진 정신이 지갑을 두둑하게 채울 것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강그룹은 늘 손에서 책이 멀어지는지 점검하고 귀에서 오디오가 멀어지는지 점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한 분 한 분이 리더로 성장하셔서 큰 성공자들 그리고 큰 리더, 정말 큰 리더들로 다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독서 미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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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들 최고.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사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고생들 다들 하셨습니다. 누가 맘대로 또 애기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다들 우리 아카트라 사장님도 아까 애기 왔다 갔다 하시더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호주 사장님들 늦은 시간에까지 이렇게 남아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정영구 사장님, 김보라 사장님, 모니카 네. 사장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